1번. 흥선대원군이 집권할 무렵 조선의 현실에 대한 설명으로 사실과 다른 것은? 흥선대원군은 1863년에 집권을 한다. 요때 이제 고종이 왕이 된다고. 근데 고종이 너무 어려서 흥선대원군이 이제 정치를 하는 거지. 집권하는 거지. 흥선대원군은 왕이 아니야. 아들이 왕이었어. 자, 1번. 이양선이 우리나라 연해에 출마했다. 맞지? 그러니까 이양선은 이제 서양해배를 얘기해. 서양해배. 서양해배가 우리나라 연해에 있다. 출마를 했다. 그다음에 삼정의 문란으로 각지에서 농민분기가 발생하지. 아, 세상이 어지러웠어. 그다음에 러시아가 연해주를 차지해. 그래서 조선하고 국경을 마주하였다는데 미주하였다가나. 그다음에 4번. 정치 세력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탕평책은 영조 정조 때, 그치? 영조 정조 때 거지. 요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답 4번이네. 5번. 세도 정치로 정치 기강이 문란해지고 부정부패 심했지. 대표적인 안동 김씨. 안동. 그러니까 이제 세도 정치는 그 안동 김치가 아니라 세도 정치는 그 외척들이, 그러니까 이제 친인척들이 그 권력을 휘두르는 거지. 세도 정치. 그때 이제 그 흥선대원군이 그 건달인 척했다고. 그러니까 이 외척들이 왕족 중에서 조금 좀 똑똑해 보다 싶으면 죽여버렸어. 근데 흥선대원군은 살아남기 위해서 건달인 척했다고. 자, 약간 좀 권력에 아무런 그 욕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 속였기 때문에 살아남았지. 사실 무서운 사람이지. 그래놓고 집권한 다음에 안동 김씨를 제거해. 아유, 무서운 사람이다. 답은 4번이고. 2번. 다음의 수업 주제에 대한 발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수업 주제.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 자, 그러면은 우리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에 관여된 걸 이제 보자. 보기. 양전 사업을 실시해 국가 재정을 확충했다. 양전 사업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토지 조사 사업. 그러니까 전국의 토지를 다 조사를 해. 그래서 혹시 세금 안 내는 그 토지가 있는지 그걸 찾아가지고 이제 세금 때렸지. 그러니까 맞다. 맞고. 그 니은은 좀 중요하다, 니은. 니은 중요해. 군역의 폐해를 바로잡고자 호포제 시행했다. 맞아. 굉장히 중요하지. 호포제. 호포제는 뭐냐면은 이전까지는 양반들은 그 세금을 안 냈어. 그 군역을 담당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개인별로 세금을 매겼다. 세금. 군역을. 그러니까 양반은 그 안 냈는데 호, 호.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 개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집 단위로 저기 세금을 내렸다고. 세금을 매겼다고. 호 단위로 이제 부과를 한 거죠. 호 단위로. 그래서 양반도 부과를 했다. 양반도 그 군정을 이제 바로 잡은 거지. 굉장히 중요하다. 양반도 부과했다는 거. 호 단위로 부과를 했어. 굉장히 중요해. 그다음 디귿. 화폐제도의 개혁과 중앙은행의 창립을 이런 건 아니고 중앙은행 이런 거. 근데 이 화폐제도를 개혁하진 않았는데 하나 알아둬야 되는 거. 화폐 그러니까 뭐냐? 그 경복궁을 증건하면서 새로운 화폐를 그 발행하지. 당백전. 이거는 이제 하나 알아둬야 돼. 당백전. 아무튼 내 답은 아니지만 당백전. 그러니까 이제 그 새로운 화폐를 찍는다. 뭐 잘한 건 아니야. 이것 때문에 이제 서민은 오히려 이제 살기가 힘들어져. 그다음에 리을. 의정부를 축소 폐지하고 비변사 기능을 회복. 반대지. 반대. 비변사 기능을 축소 폐지하고 의정부를 회복시켜. 의정부. 그래서 답이 기억니 1번이다. 1번. 답이 1번이고. 다음 3번. 흥선대원군 집권기 가라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흥선대원군은 1863년부터 1873년까지 집권해. 한 10년 정도. 그럼 요 지나면 이제 요때는 1873년부터는 고종이 이제 그 나이가 22살 되거든? 요때부터 이제 고종이 이제 직접 그 통치를 하지. 통치하는데. 자, 1번 보자. 정세, 국내 정세,
국외 중세가 나고 대응책 다 알아. 이렇게 들어가네. 그 먼저 가 1번에 가. 그러면 흥선대원군 집권기 국내 정세는 어떠냐? 실학자들의 다양한 개혁안이 아니지. 국내 정세는 어땠어? 국내 정세. 국내 정세는 한마디로 문란했지. 세도 정치로. 세도 정치로 인해서 문란했다. 그래서 틀렸어. 러시아가 연해주를 차지하여 우리와 국경을 접하게 됐다. 이거는 맞는 말이긴 한데, 맞는 말이지? 맞는 말. 그래서 2번이 답이네, 2번. 러시아가 연해주를 차지하면서 또 이양선도 출몰하고, 하나 더 하면은 이양선 출몰. 두 개를 알아야 되겠지? 두 개. 2번 말고, 그 다음에 3번. 답. 토지제도 개혁을 통해 민생 안정을 도모했다. 틀렸지? 그러니까 이 국내 정치가 문란했을 때 토지제도를 개혁하지 않았어. 양전 사업은 했지. 그러니까 토지 조사 사업은 했지만 토지제도 자체를 개혁하려고 하진 않았다서 틀렸고. 다 통치체제를 근대적으로 개혁했다. 아니야. 통치체제를 근대적으로 개혁하려고 했던 건 고종이 이제 시도를 해. 고종이 시도하는데 그 흥선대원군은 그것까지는 안 했다. 청나라에 영선사를 파견하였다. 청나라에 영선사를 파견한 거는 고종이야, 고종이다. 그래서 이제 틀렸고. 답은 2번이지. 4번. 다음과 같은 시대 상황에서 집권한 인물의 개혁 정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그럼 이제 어떤 인물인지 우리가 봐야겠네? 어떤 상황인지 보자. 오랜 세도 정치로 국가기관이 해해졌다. 세도 정치로 국가기관이 해해졌네.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지역에서 농민분기, 난리 났네. 조선 왕조의 해안에 이양선이 자주 출몰하였다. 흥선대원군을 요 당시 집권한 게 흥선대원군이야. 자, 보기. 대전회통을 평창, 맞지? 대전회통. 자, 맞고. 그 다음에 비변사의 권한을 강화시켰다. 틀렸지? 비변사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의정부의 기능을 부활시키지. 니은 틀렸고. 서원을 대폭적으로 정리했다. 맞지? 서원이 이건 이제 원래 그 지방에서 이제 양반 자제들 뭐 교육시키는 곳인데, 이것들이 뭐 세금도 안 내고 아무튼 막 좀 안 좋았어. 그래서 국가 재정을 좀 먹어가지고 많이 정리하지. 그다음에 동도 서기론의 입장에서 개화 정책을 추진하지는 않아. 흥선대원군은. 그래서 이제 답이 2번이다. 2번 기억디귿. 5번. 밑줄 친 그가 집권한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그럼 그가 누구냐? 후이지 희네. 그가 누구냐? 자, 궁도령이란 말. 저 오랜만에 보네. 궁도령은 궁이나 지킬 것이지 굽실굽실 신발을 질질 끌며 무엇 때문에 재상집에 나타나냐? 야, 궁도령 넌 그냥 뭐 궁에서나 놀지 뭘 싸돌아다니냐? 이는 그가 어느 날 세도재상 김자근을 만나러 집으로 찾아갔을 때 마침 그의 집에 있던 호조판서 심의 면이 김자진에게 그를 조롱하며 한 말이다. 자, 궁도령. 이게 흥선대원군이야. 흥선대원군을 조롱하는 얘기야. 흥선대원군을. 그러니까 이 세도정치 기간 동안 세도정치. 그러니까 세도정치가 그 친인척들이 이제 그 권력을 잡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뭐냐면은 왕족 중에서 조금 똑똑하다 싶으면 죽여버렸어. 그렇지, 잔인했지. 근데 이제 이 흥선대원군은 가만 보니까 자기가 살아남으려면은 그 권력에 욕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야 되겠다 싶었던 거지. 그래서 연기를 해. 그래서 무슨 연기를 하냐? 건달과 같은 행동을 해. 건달, 양아치 이런. 그래서 별명이 궁도령이야. 궁도령. 국내에서 그냥 뭐 싸돌아다니면서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그 세도가들이 이 흥선대원군은 쟤는 그냥 뭐 저러고 있다가 그냥 뭐 밥이나 먹고 죽으래다 해가지고 신경을 안 썼다고. 안 썼지. 그래 놓고
이제 왕이 누가 되냐? 흥선대원군의 아들이 돼. 그게 고종이지. 그게 1863년이야. 1863년. 딱 되니까 이때 이제 흥선대원군이 본색을 드러냈다는 거지.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고종을 앞에 세워놓고 뒤에서 집권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안동 김씨를 몰아내. 야, 이건 무서운 사람이야, 흥선대원군. 1873년까지 10년 동안. 그러니까 대단한 일이지 사실.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했던 일 중에 내가 보기에 최고의 업적은 이 안동 김씨를 그러니까 세도가들을 몰아낸 거. 난 사실 이게 가장 큰 업적이라고 본다. 그 뭐 사람마다 뭐 다르겠지만. 자, 이렇게 이제 흥선대원군이 이제 이 무시무시한 세도가들을 몰아내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1873년 되면은 이제 고종이 22살이 돼. 고종이 이제 22살이 되면서 이때부터 고종이 이제 왕권을 행사하지. 근데 고종은 이때부터 이제 제대로 된 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걸 이제 흥선대원군이 만들어 준 거지. 아무튼 여기서 궁도령은 흥선대원군이다. 자, 그러면 그 시대의 사회 모습은 어땠냐? 흥선대원군 때 사회 모습. 1번, 군역 부담층의 확대를 지지하는 양반층. 틀렸지? 이건 이제 아주 중요한 호포제를 얘기한 건데, 호포제. 이 흥선대원군은 호포제를 실시해가지고, 이제 그 군역 부담층을 확대를 하지. 확대. 이건 이제 군포를 호 단위로 부과하던. 그러면 뭐가 되냐? 양반이 반발을 해, 양반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양반이 세금을 안 냈다가, 갑자기 양반이 이제 내는 세금이 생겼지. 그래서 양반이 반발을 틀렸다. 그다음에 사창제 실시에 적극 찬성하는 지방 향리층. 틀렸지. 이 황곡제도를 개혁을 해. 황곡. 그러니까 황곡제도가 이 지방 향리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비리가 많거든.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고리대 역할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 그러니까 이 흥선대원군이 사창제를 실시해. 사창제를 실시하면서 지방에서 자치적으로 이걸 운영하도록 한다고. 그러면 지방 향리층은 좋을 게 없지. 얘들은 그거 가지고 돈 좀 벌었는데. 그 지방 향리층은 반발하지. 3번, 경복궁 중건의 불만을 토로하는 농민과 양반층. 맞아. 이게 경복궁이 이제 임진왜란한테 불타거든. 그래서 이제 이걸 왕실의 권위를 높인다고 해서 경복궁을 다시 이제 수리를 해. 수리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나무가 부족하니까 양반들 그 무덤 주위에 있는 나무를 막 베다가 쓴다고. 그러니까 양반들이 싫어하지. 게다가 일할 사람이 없잖아? 그럼 농민들 죄다 끌고 와서 일 시켰다. 그러니까 농민들도 싫어하지. 그래서 농민하고 양반층에서 둘 다 불만을 이제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3번이 맞다. 4번, 물가 안정을 위한 당백전 발행에 찬성 서민제. 틀렸어. 이 당백전 굉장히 중요한데, 이 경복궁 중건을 하다 보니까 이제 돈이 이제 많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이 고액 화폐야. 그러니까 화폐야, 화폐. 화폐인데, 그, 좀, 화폐 단위가 큰 거를 발행을 해. 그럼 어떡하냐? 물가가 올라가겠지. 물가가 많이 뛰게 된다고. 그 경제 규모에 맞게 이 화폐를 찍어야 되는데, 이거 화폐를 왕창 찍어버리니까, 물가는 그 덩달아서 올라가 버리는 거지. 그러면은 서민들은 살기 힘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4번이 틀렸다. 5번. 국방 강화를 위한 호포제 실시에 반대 농민. 아니지. 이 호포제 참 중요하다 그랬죠. 호포제를 실시하면은 양반들이 세금을 낸다고. 그럼 당연히 농민은 좋아하겠지. 너무 좋아. 그래서 답은 적절한 거 3번이 답이다. 3번. 나 6번. 다음 자료 밑줄 친 가에 대해 옳게 말한 학생은 인물학습. 흥선대원군 어떤 정치가인가? 내부 개혁 정책. 그러면 흥선대원군의 내부 개혁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옳게 말하는 학생을 찾아야 돼. 흥선대원군 내부 개혁. 1번 은선. 대정 통편든 법전을 편찬하여 정치기관을 확립하였다. 아니지. 대전 회통이지. 대전 회통. 이 흥선대원군은 히읗자 들어가는 걸 편찬했어. 흥선대원군은 히읗자 들어가는 걸 편찬했다. 그래서 1번 틀렸어. 은선이 틀렸다. 은선이. 자, 그 다음에 군포를 호가 아닌 개인에 부과하는 호포제를 실시했다. 호포제는 맞는데 호포제는 호 단위로 부과했다. 호 단위로. 그러니까 그전에는 개인 단위로 부과했다고. 개인 단위로 부과해서 양반한테는 부과 안 하고 상민한테만 하다가 이제는 호 단위로 부과. 그래서 호포제라고 그래. 그 틀렸어.
호 단위로, 그러면 이제 양반들도 세금을 내는 거지. 다음에 숙민이 양전 사업을 실시하여 토지대장에 누락된 토지를 찾아냈다. 맞지? 답이 3번이네. 그래서 이제 그 세금 때리면 되는 거고. 현정이 철폐한 서원의 토지와 노비를 백성들에게 분배하지는 않았어. 철폐한 건 맞아. 철폐가 나오면 철폐해가지고 그 다 국가로 환수했지. 백성들한테 나눠주진 않았고. 야, 노비를 백성들한테 나눠준다는 게 말이 되냐? 말도 안. 그다음에 정은이 경복궁 중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액권인 원납전을 발행하였다. 자, 이 틀린데 우리가 경복궁 중건 사업,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해서 경복궁 중건에 관해서는 두 개를 알아야 돼, 두 개. 두 개. 자, 뭘 알아야 되냐? 첫 번째가 원납전. 두 번째가 당백전. 두 개 알아야 되는데 이게 뒤에 전자 들어가니까 아, 이거 두 개 다 돈인가 보다.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원납전은 뭐냐? 이게 세금이야, 세금. 이거는 납세. 세금을 하나 만든 거야. 세금을 하나 만든 거고, 당백전은 이걸 화폐야, 화폐. 화폐 단위야, 화폐.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 고액권짜리.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새로 생기니까 이제 백성들은 이제 좀 싫어하지. 두 개 알아야 돼. 원납전하고 당백전. 하나는 세금이고 하나는 화폐야. 고액권. 그 답은 3번이고. 다음 7번. 기억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자, 실시전 1792년에 보니까 일단 가장 그래프 원그래프 가장 넓은 부분이 면제층 양반이 49%. 야, 양반이 49%가 면제된 양반이야? 그러니까 면제된 노비는 36%, 납부한 양인은 15%, 납부층 양이, 그러니까 면제층 양반이 49%, 면제된 노비가 36%, 납부한 양이 15%. 야, 그러면 얘네들이 다 납부한 거야? 그러면 100% 중에서 15%만이 납부하네? 야, 이거 양인들 고생 많았네. 그 다음에 실시 후 1872년. 야, 이거는 보니까, 야, 이게 가장 많은 부분을 보면 돼. 가장 많은 부분. 가장 많은 부분이 뭐냐. 납부한 양반 양인. 74%.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가 돼? 여기에서는 면제된 양반이, 여기서는 납부한 양반이네? 그러니까 실시 전에는 양반이 면제됐었는데, 실시한 후에는 양반이 납부를 했어. 그 뭐겠냐, 이거? 호포제. 이게 호포제.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리고 시기를 봐도 1792년, 1873년. 이것도 이제 그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지. 흥선대원군이 1863년부터 1873년까지 집권했으니까 자, 호포제다. 양반이 이제 부담을 하는 게 진짜 호포제다. 호포제 뭐냐? 군포를 호 단위로 부과했지, 맞지? 그 전에는 개인별이었는데, 뭐고 하는 거냐? 옳은 거. 답은 나왔네, 1번.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개인별로 부과했다. 이제 호 단위로 하는 거지.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감면하였다. 이거는 균역법이야. 영정적대지. 균역법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고. 자, 서원의 토지를 몰수하기 좋지. 아니지. 서원의 토지는 몰수했긴 했지만 호포제랑은 상관이 없고. 4번도 중요한 말이긴 해. 황국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한 건 사창제야. 이거는 사창제. 그러니까 자치적으로, 지방에서 자치적으로 하는 거야. 사창제지. 그래서 4번 틀렸고. 농민의 부담만 가준 죄다 모든 백성들이 시행에 아니야. 농민은 찬성했다. 왜냐? 양반들도 세금 내니까 좋은 거지. 자, 그래서 7번은 답 1번이고, 다음 8번. 8번. 다음 대화에 나타난 정책을 실시한 인물이 실시한 정책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보자. 경복궁 중건 공사비가 많이 부족한 모양이 우리 고을에도 원납전이 이렇게나 많이 할당돼서 걱정. 여기서 중요한 거는 원납전.
그다음에 한 사람당 당백전 한 입씩을 납부한다지요. 조상님의 묘지림도 베어가더니 돈까지 강제로 거들나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당백전. 그 원납전과 당백전은 이건 전부 경복궁 중건하고 관련이 있다. 경복궁 중건하고 관련이 있다. 그래서 원납전은 세금이야, 세금, 납세. 세금이고, 당백전은 새로 발행한 화폐야. 화폐. 자, 그러면은 이 정책을 실시한 인물이 누구냐? 흥선대원군. 이거 흥선대원군이고,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흥선대원군이 실시한 정책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거거든? 그럼 흥선대원군이 실시한 정책 한번 보자. 1번. 자, 서원을 철폐해서 정리해서 농민의 환영을 받았지? 맞네. 양반들은 싫어했겠지. 양반들은.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맞고 흥선대원군 맞고. 자, 호포제 중요하죠. 호포제 실시해서 양반에게도 군포 부과했어. 호포제. 그러니까 호 단위로 이제 부과했지. 막 그다음에 환곡의 폐단을 막기 위해 사창제 실시했지. 사창제 자치적으로 했다고. 환곡을 시키니까 이 지방의 향리들이 그걸 가지고 돈놀이를 하는 거야. 이 나쁜 놈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폐단을 막기 위해서 사창제 실시했고, 대전 회통, 육전 조례 같은 법전을 편찬했지. 조선의 마지막 법이다. 이거 히읗 들어가는 거. 히읗. 흥선대원군은 히읗 들어가는 법전을 만들었어. 그다음에 야, 이것도 좀 알아야 돼. 통리기무 아문을 설치하고 조사시찰단과 영선산을 파견한 거는 누구냐? 고종이야, 고종. 답이 그래서 5번이야. 답이. 이 통리기문화문은 근대 개혁을 추진하던 그 행정기관 이름이야. 행정기관이니까 좀 알아둬야 되고. 그다음에 조사시찰단 영선사는 이제 근대 문물을 수용하기 위해서 보냈던 사람들이고, 외국에다가. 이건 이제 좀 이따 배울 거고. 아무튼 답은 5번이고. 그다음 9번. 가나의 개혁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보기 보자. 그럼 무슨 개혁이냐? 흥선대원군은 면세와 면역의 혜택을 누려 국가 재정을 약화시키고 제사비용 등의 명령으로 백성들을 수탈했던 폐단을 시정하고 국가 재정을 확충하려고 이를 단행하였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면세와 면역의 혜택을 누렸다. 제사비용 등의 명목으로 백성들을 수탈했다. 이게 뭐냐? 서원이야, 서원. 제사비용. 야, 이거 웃기지 않냐? 제사비용? 그럼 도대체 누구 제사를 지냈냐? 중국의 유학자, 그러니까 뭐 중국의 무슨 뭐 황제, 이런 사람들의 제사를 지냈다고. 서원에서. 그러니까 기가 막히지. 그럼 제사 지낼 거면 지들 돈으로 할 것이지. 백성들한테 돈을 뺏어서 그 지방에 있던 양반들이 제사 지냈다고. 참 아주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러니까 이제 흥선대원군이 빡친 거지. 그래가지고 야, 이따위 서원 다 없애버려 가지고 이제 다 정리한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이건 서원을 얘기하는 거야. 가는. 나보자. 나보를 보면 흥선대원군은 모든 부담이 상민에게 집중되어 농민의 몰락을 초래하였던 폐단을 시정하고 조세 부담을 공평히 하려고 실시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모든 부담이 상민에게 집중됐던 게 뭐지? 이게 이제 이거를 개혁했던 게 뭐냐면은 호포제. 군정이지, 군정.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 개인별로 부과했기 때문에 양반한테 부과 안 하고 상민에만 했다고. 그랬다가 야, 이게 흥선대원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게 말도 안 된다 해가지고 호 단위로 부과를 해. 그래서 양반한테도 부과한다. 그 호포제다. 그럼 가를 보자. 그러니까 비변사를 혁파했다. 가는 서원인데 비변사하고는 관련이 없지. 가는 서원이야. 서원으로 이제 정리한 거고. 그 다음에 양반층과 백성의 지지를 받아. 틀렸어. 양반은 당연히 싫어하지. 이거 양반들 여기서 놀고 먹고 했는데 양반은 지지를 안 했지. 그다음에 나는 이제 호포제인데 마을 자치로 사창을 운영하게 되었다. 이거 맞는 말이긴 한데 호포제를 설명하는 건 아니지. 그다음에 나 고리대로 변질돼 농민들에게 피해를 줬다. 이거는 황곡이야, 황곡.
황곡. 이제 황곡을 이제 그 개혁을 하지. 그게 사창제가 되는 거고. 틀렸고. 그 다음에 나 맞지. 신분에 관계없이 군포를 호별로 징수하였다. 이게 맞지. 답이 그래서 5번. 다음 10번. 다음 지도를 보고 무료 답하죠. 그럼 지도를 보면은 지도. 그럼 지도 이게 지도가 어디야? 뭐 행주산성 있고 지도가 뭐냐 이게? 야 보니까 강화성? 이거 강화도인데 강화도? 강화도인데 이 보자. 프랑스 함대 1차 진로, 프랑스 함대 2차 진로. 아 프랑스 함대가 지금 쳐들어온 거잖아. 이거 병인양요지. 병인양요. 프랑스 함대가 쳐들어온 병인양요. 그러니까 병인년에 일어난 이제 서양의 난 1866년. 이거 이때 이제 흥선대원군부터는 하도 뭐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일이 나기 때문에 연도를 좀 암기를 해야 돼. 연도를 1866년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러면 좀 봐야 되는 거는 병인양요 때 이제 프랑스군을 물리친 우리의 이제 양헌수가 써있네. 병인양요. 지도에 써있잖아 이거. 양헌수의 활약 병인양요 때. 이거 써있다. 진짜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산성, 그러니까 이제 이 병인양요 때는 우리가 산성에서 막아냈어. 정족 산성이 보이네. 정족 산성. 그 다음에 문수 산성 2개 있지? 2개에서 이제 우리가 막아냈다. 자, 10번. 위지도에 나타난 사건과 관련된, 이거 이제 병인양요를 얘기하는 거지. 병인양요. 자, 그래서 기억. 문호 개방의 계기가 되었다. 아니지. 문호 개방 안 해. 문호 개방은 나중에 1870 6년으로 이제 강화도 조약으로 문호가 개방되는 거지. 그 다음에 초지진과 덕지진이 점령 당한 거는 신미양요 때, 신미양요 때 그 미군 애들이 이제 그 점령하게 된 거지. 미군 애들이. 신미양요는 1871년이야. 1871년. 요때 이제 우리가 점령을 당해. 점령을 당하는데 이제 우리 그 어제윤 장군이 이제 물리치지. 그래서 미군 애들이 철수한다. 그다음에 정족산성에서 지금 그치 산성 2개에서 우리가 격퇴해. 한성군은 문수 맞아. 산성 2개에서 우리가 격퇴. 답이 그래서 5번. 5번이 답이다. 다음 11번. 다음 밑줄 친 화폐 발행을 추진한 인물의 정책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러면 이제 이 인물이 누군지 봐야겠네. 인물. 이 화폐는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궁궐. 그 경복궁이겠네. 경복궁을 다시 세우는 과정에서 생긴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 당백전이지. 당백전. 이거 알아둬야 된다. 당백전. 그다음 세금은 원납전. 이거 알아둬야 돼. 세금은 이제 원납전이고 새로 발행한 화폐는 당백전이야. 이는 기존 상평 통보 100배의 가치를 가진다고 하였지만 실제 가치는 이보다 못하였다. 그리하여 물가가 크게 오르고 경제 혼란이 일어나겠지. 그럼 일단 이 화폐는 당백전이고 화폐 발행을 추진한 인물은 누구? 흥선대원군. 흥선대원군이다. 그 문제에서 푸는 거는 흥선대원군의 정책에 해당하지 않는 거거든. 1번 보자. 많은 서원들을 철폐했다. 맞지? 이 서원들이 말이야 이거 돈 안 내면서 맨날 그러니까 이제 철폐. 그다음에 전국 각지에 척합이 됐다. 맞지? 그러니까 이제 그 병인양요, 신미양요를 거치면서 이 그 흥선대원군이 서양에 대한 반감이 많아. 그래서 이제 신미양요 후에 그러니까 미국을 이제 물리친 후에 척합을 세우지. 그래서 이제 서양 오랑캐랑은 이제 같이 일 안 한다. 그렇게 되는 거지. 비변사의 기능을 축소 격화시켰지. 그다음에 의정부 기능을 부활시켰고 3번도 맞고 황곡을 개선하기 위해 사창제 실시했지. 맞고 청의 제도를 모방하여 통리기무 안문. 이거는 틀렸어. 얘는 고종이야 고종. 이 통리기무 안문은 그 개혁 정책을 담당하던 그 행정
처 이름이야. 통리기무함은. 이거는 고종때다. 다음 12번. 다음 지도를 보고 무효 답하시오. 이거 아까 봤던 지도지 그거? 프랑스 함대 1차 이거 병인양요지? 여기 나왔잖아. 병인양요 때. 병인양요. 연도도 좀 알아둬야 돼. 1866년. 1866년. 12번. 위 지도와 관련된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 위 지도와 관련된 사건은 병인양요고 일어나게 된 배경은 뭐냐? 병인 박해지. 병인 박해. 그러니까 병인 박해로 그러니까 천주교 그러니까 프랑스 선교사들을 죽이지 처형한다고. 그 답이 그래서 3번이지. 그러니까 제너럴 셔모너 사건은 이거 1866년인데 얘도 연도는 똑같아. 제너럴 셔모너 사건은 이제 제너럴 셔먼호라는 배가 이 대동강 따라서 올라가 가지고 그 통상을 요구하니까 이 평양 감사랑 이제 그 사람들이 배를 불질러 버려. 배를 불지는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뭐냐? 그러니까 제너럴 셔모노 사건 때문에 일어난 게 신미양요야 그게. 신미양요. 신미양요는 1871년이다. 연도도 좀 알아놔야 되고 그다음에 외국 군대의 강화부자 이거 아니고 그다음에 프랑스군의 외교 장각 도서 약탈 이거는 이제 병인 양요 때 얘네들이 프랑스군이 철수하면서 외교 이거 중요해. 외교 장각 도서를 훔쳐가 이 나쁜 놈들. 아 나쁜 놈들. 자 이거 배경은 아니고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고. 자 5번 오페르트 남영군 무덤 도굴 사건 이거는 1868년이야. 오페르트는 이제 그 독일의 상인인데 내 생각에 또라이. 아니, 통상을 요구하는데 그 흥선대원군이 싫어해. 아 니들랑 통상 안 해. 그러니까 남영군 무덤을 도굴한다고. 뭐 실패하지만 완전 또라이지. 또라이. 이런 사람 이름이 참 국사에 올라가가지고 아 참 부끄러운 일. 다음 13번. 다음 사건이 발생한 순서를 나열한 것은 이런 거 연도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 연도. 병인 양요. 이거 병인년에 이제 그 프랑스 군대가 그 강화도를 이제 공격한 거지. 1866년. 1866년. 그 다음에 오페르트 도굴 사건. 1868년이야. 1800. 참 제너럴 셔먼 사건도 있었네. 이거 병인 양요 같은 시기에 일어나. 1866년. 그다음에 오페르트 도굴 사건 1868년. 신미양요는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이유로 미군 애들이 들어. 이게 1871년이야. 그러니까 5년 전 일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지. 5년 전을 가지고. 베이징 조약은 이거 베이징 조약인데 왜 나왔지? 이거는 1860년인데 이건 이제 그 청나라가 그 서양 열강하고 이제 그 조약을 맺어. 세 개 나라인가? 그걸 다 통칭해서 베이징 조약이라. 이거 하면 시험 안 날 거야. 이거 지워버려 이거. 그 디귿은 지워버려. 디귿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 디귿은 이제 우리 한국사하고는 별로 영향이 없기 때문에 지워버려. 그러면 순서대로 나열한 거. 답은 그래서 4번이야 4번. 제너럴 셔먼 사건이 병인 양요보다 먼저 일어나. 답이 4번이다. 그 연도는 좀 알아두자 연도. 그 다음 14번. 다음 신문기사와 관련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역사신문. 왜 규장각 의궤 197책 오늘 국내 야, 이게, 이거지, 이거? 외규장각. 외규장각에 있는 책이 이제 반환됐다. 자, 이게 이제 신문인데, 땡땡땡 국립도서관이 보관해 외규장각 의궤의 국내 반환이 유일본 이 책을 포함한 73책이 오늘 4차 반환을 마지막으로 모두 완료되었다. 이로써 지난달 14일부터 시작되었던 외규장각 의궤 반환 대상 2097책이 전부가 국내로 돌아오게 되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외규장각에 있던 책이 프랑스에 있었지. 프랑스에 있었던 이유가 이제 병인 양요 때 애들이 가져갔다. 자, 그럼 가장 적절한 게 뭐냐? 신미양요의 결과 아니지. 병인 양요지, 병인 양요.
척하비에 담긴, 척하비랑은 상관이 없고, 제너럴 셔머너 사건의 결과 일어난 건 신미양요고. 이건 신미양요지. 오페르트 도굴 사건의 목적. 오페르트 도굴 사건은, 이건, 넘어갈까? 얘는 모르겠고, 그다음에 프랑스 함대의 강화도, 맞지? 답이 5번이죠, 5번. 그래서 이 병인 양요 때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 침략해가지고 외교장각에 있는 책을 가져간 게 이제 몇 년이야? 2011년인가? 2011년에 다 반환받지. 다음 15번. 다음 사진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의문으로 적자. 자, 어떠한 의문을, 그러면은, 이거 무슨 사건인지 봐야겠지, 무슨 사건. 자, 이게 뭐냐면은, 이거 참, 이런 것도 시험에 나려나? 이 깃발 봐, 깃발. 깃발. 깃발에 글씨가 써있지, 이 깃발에. 이 깃발에 글씨가, 이거 보이냐, 이 글씨? 한자로? 이거. 이게 숫자라는 숫자? 숫자가 적힌 깃발이야. 깃발. 요게 이제 그 신미양요 때 이제 미군 애들이 뺏어간 깃발이지, 깃발.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럼 어떠한 의문을 가지는 게 적절하냐. 이게 아무튼 이건 지금 무슨 사건이냐면 신미양요. 제너럴 셔머너 사건으로 1871년에 일어난 일이지. 미군 애들이 이제 미국이 강화도를 공격한 거. 대원군은 왜 천주교 신자를 박해했을까? 이거는 병인양요지. 병인양요에 이제 관련된 내용이고, 제너럴 셔머너 사건과 이게 맞지? 답이 2번이네. 제너럴 셔머너 사건은 1866년에 얘들이 이제 그 대동강을 따라서 올라가가지고 평양에서 이제 통상을 요구하고 좀 막 그 난동을 피우니까 부일러 버리지, 평양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5년 후 1871년에 이제 미국이 이제 강화도를 공격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2번은 이제 의문을 가질 만한 거고, 3번 약탈된 외교장각 도서들은 현재 반환되었을까? 반환되었지. 답은 2번이지. 요건 이제 병인양요랑 관련된 거고, 오페르트는 왜 남영군의 무덤을 도고, 이것도 관련이 없지. 관련있고, 민씨 정권의 개화 정책은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일까? 이것도 관련 없지. 관련있고,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신미양요와 관련된 사진이다. 답은 2번이고, 다음 16번.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미국이 프랑스를 침략한 신미양요 이후 풍선 대원군은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전국의 척하비를 건립하였다. 그러니까 척하비를 건립해. 척하비는 이제 흥선대원군이 서양 오랑캐들과는 통상을 안 하겠다라는 의지를 이제 쓴 비석을 전국에 세우지. 그럼 언제냐? 이 척하비를 세우기 전에 큰 사건이,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서양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세 개가 있었지. 첫 번째 뭐야? 1866년에 일어난 병인양요. 요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1868년에 이 오페르트라는 인간이, 오페르트라는 이제 독일 상인이 그 남영군 뭐를 이제 도구를 하지. 세 번째, 1871년에 신미양요가 있다. 신미양요. 이건 이제 미국이 이제 강화도를 쳐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으니까, 야, 이거 대원군 입장에서는 빡치지. 그래서 야, 이게 서양 애들하고는 같이 못 놀겠다 해서 요거 끝나고 나서 세운 게 척하비야. 그러니까 신미양요 이후에 척하비가 세워지게 된다. 그럼 어디냐 이게? 1871년. 나네, 그치? 그래서 답이 2번. 2번이 답이다. 다음 17번. 가 나의 사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보기 보자.
1866년 프랑스 함대 7척이 강화도를 침략하여 강화부를 점령하고 약탈을 자행하였다. 그러나 조선군의 강력한 반격을 받고 퇴각하였다. 요거는 병인양요네. 병인양요. 나 1871년 미국 함대 5척이 강화도를 침략하여 초지진과 덕진진을 점령해. 그러나 조선군의 강력한 저항을 받고 철수하다. 이게 신미양요. 신미양요다. 그 옳은 게 뭐냐? 제너럴 셔모노 사건이 아니지. 병인양요는 병인박해가 원인이 된 거지. 그다음에 2번 이후 정부는 프랑스 선교사를 아니지. 처형한 다음에 병인양요가 일어나. 그래서 2번 틀렸고 나는 신미양요인데 왜 규장각 도서 약탈당 아니지. 병인양요 때 약탈당하지. 그다음에 남영군 묘 도굴 사건이 아니지. 아니고 그다음에 5번 신미양요. 어제연이 이끄는 수비대가 결전을 벌였다. 맞지? 그래서 이제 미군이 퇴각을 한다. 우리가 미군을 이겼다. 이런 일도 있었어. 18번. 다음 자료에 밑줄 친 가나 시기의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서양 오랑캐가 침입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는 것이고 화친을 주장하면 나라를 파는 것이다. 이거는 척화비를 얘기한 척화비. 서양 세력을 패자. 그걸 이제 비석에 써가지고 전국에다 세우지. 우리의 만대 자손에게 경고하노라. 병인년에 짓고 신미년에 세운다. 병인년. 그럼 가나 시기의 사건. 그 가는 병인, 그러면 이제 이거 다 필요 없고, 가는 병인년이고, 나는 신미년이네. 그러면은 병인이, 1866년을 얘기하는 거고, 신미년은 1871년. 신미양요, 그거 얘기 안 되고. 1번, 병인년. 프랑스군이 외교장각 도서를 약탈. 이게 맞지? 병인양요잖아, 병인양요. 1866년. 그 다음에, 제너럴 셔모노가 평양 관면에 불탔다. 맞지? 이것도 같은 해에 일어나 1866년. 그다음에 프랑스가 자국 신부의 처형을 이유로 침입하였다. 맞지? 이게 병인양요. 맞고. 오페르트의 남영군 도굴 사건이 원인이었다. 아니지? 신미년에 일어난 거는 신미양요인데 요거는 이제 제너럴 셔모노 사건이 원인이 되는 거지.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어제연이 광성보에서 항전하였으나 함락되었다. 자, 이거는 맞지? 어제연은 이 광성보 전투에서 전사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다시 공격을 해가지고 미군 애들은 이제 철수한다. 아무튼 답은 그래서 4번이 되는 거고. 다음 19번. 다음은 신미양요의 원인 및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한 것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미국은 제너럴 셔모노 사건을 구실로 5척의 군함을 이끌고 강화도를 침략해. 그래서 어떡하냐, 강화도에서. 그 다음에는 조선군의 결사항전과 조선정부의 통상거부로 미군은 20여일 만에 물러나. 그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럼 보자. 조선은 프랑스를 이용하여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려고 했지, 옛날에. 이거는 이제 신미양요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고, 조선 정부는 병인박해를 일으켜 천주교를 탄압. 이거는 이제 병인양요랑 관련된 거고, 김포의 문수상성에서 한성군은 이들의 국태를 격퇴. 이건 병인양요지. 산성에서 격퇴한 거는 프랑스 군대야. 서양과의 통상 수교를 반대하는 척화비를 전국에 건립했다. 이거는 신미양요 끝나고. 5번이지. 광성보에서 어제연 장군은 이들에 대응하여 결사항전한다. 근데 사실 어제연 장군은 이때 전사하면서 사실 전투엔 져. 근데 이제 그 후에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공격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미군 애들이 물러나요. 어차피 미군 애들은 그 전면전을 목적으로 온 게 아니거든. 어떤 그 문호를 개방시키기 위해서 온 거기 때문에 물러난다. 답은 그래서 답 뭐야? 그래서 5번. 답 5번이다. 다음 나라 가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보기 보자.
조선에서는 우리 무슨 사람 주교 2인과 선교사 9명 그리고 조선인 천주교 신도 다수 살해했다. 이러한 잔인한 폭력은 조선의 패망을 자초한 이름을 명심해야 한다. 이거 프랑스지, 프랑스. 프랑스 선교사들을 처형하지. 흥선대원군이. 그다음에 프랑스는 후에 독일, 러시아와 함께 일본에 대해 압력을 행사한 삼국 간섭에 적극적으로 참여. 이건 나중에 배우는 거. 아무튼 프랑스다. 프랑스. 그럼 관련된 거. 한성조약을 체결하여 배상금을 이거 나중에 나오는데 한성조약도 이제 뭐 중요한 조약이지.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일본하고 조선하고 맺어. 그래서 이제 배상금을 지불하는 게 있어. 그 갑신정변 때. 아무튼 틀렸고. 제너럴 셔무너 사건을 구실로 조선에 군함을 보낸 거는 그러니까 일본을 얘기하는 거고. 2번은 미국이지. 미국. 그다음에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거문도를 불법으로 이건 영국이야. 나중에 나와 영국이고. 강화도 외교장과 건물을 불태우고 문화유산을 이건 이제 프랑스가 이게 답이다 이게. 프랑스고. 그 다음에 가해 상인 오페레터 대원군 아버지 이거 독일이지 독일. 이거 좀 창피한 줄 알아야 돼. 이 오페레터. 이 자손들 있으면은 에이 됐다. 여기까지.